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미증시는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에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그간 강했던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시장이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전거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가운데 최근 주가 흐름은 6만 원 선대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솔로엠 그리고 삼성전기가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사들이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기를 많이 담았는데요. 특히 삼성전기가 2대 주주로 있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았지만 주가는 9%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LG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전망이 있는 종목이죠. LG전자 쪽으로도 전거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증권사들이 최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은 전거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가운데 주가는 소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 DB하이텍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기관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특히 많이 담았는데요.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부분의 물적 분할을 공식화하면서 전거래 주가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거래일은 약간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도 LG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솔로엠 그리고 삼성전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전거래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1분기 어닝 쇼크 예상이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이어서 KB금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섹터 바로 은행 관련주인데요. 하지만 최근 해외 은행발 리스크와 더불어서 또 정부의 은행권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이 하락했던 가운데 KB금융의 주가는 전거래 3%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반대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전거래 2차전지 관련주들 약세 속에서 기관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특히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부품 관련주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 기관 쪽에서는 이 두 종목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 기업가치 6조 비전을 꺼내든 가운데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업의 각각 가치를 4조 원과 2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DB하이텍의 주가는 전거래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MDS 테크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거래 엔비디아의 AI 애플리케이션 관련한 모멘텀에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MDS 테크는 전거래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LNF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의 주요 계열사죠. 미래첨단소재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 수산화 리튬 관련 기대감으로 외국인 쪽에서는 미래나노텍을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BH입니다. 증권사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그동안 매도했지만 전거래일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전거래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밑으로는 EM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회복 전망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인 EM텍 쪽으로도 전거래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가운데 주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일단 2차전지 LNF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많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상장 폐지 목적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심텍과 유진테크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거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소부장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 무섭게 올랐던 종목인데 전거래일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두 종목 외국인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밑으로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밑으로 SBB테크 쪽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즉 그동안 강했던 로봇 관련주들 쪽으로도 전거래일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특히 이 두 종목을 많이 팔았네요. 이어서 셀버스 AI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비대면 의료 지원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중인 종목이죠. 전거래일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차례대로 많이 팔았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나노신소재까지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전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반도체 관련주 HPSP,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22일 발표된 미국의 칩스 액트 가드레일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축소 효과가 오는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현재 구간이 바닥권이라는 전망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신규 상장 일정입니다. 한화리츠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3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